안녕하세요. 경제 콘서트 Y의 박근수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콘서트 줄리안 퀸타트. 오늘은 뭐 팬미팅 이런 거 아니라 저희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오늘 경제에 대해서 재밌게 들을 준비 되셨죠? 원래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학생들 만나는 게 직업이 일이긴 한데 이런 분위기는 또 처음이에요. 학교 이름을 들었었는데 어디요? 아, 동명여고. 아, 거기 은평구에 있는 거. 명문. 아, 명문 맞아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명문이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콘서트 Y 이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경제 콘서트 Y의 첫 시간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선생님이죠. 최진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창피합니다. 재미가 없죠, 뭐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살면서 경제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 한번 강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연애와 결혼의 공통점은 뭐다? 연애 결혼? 내가 꼭 할 거다가 공통점이죠. 자, 그럼 거꾸로. 자, 우리 친구 어떤 친구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그럼 줄리안. 이게 정답이야. 자, 그럼 우리 친구 줄리안이라고 하는 친구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자, 우리 딱 저 친구는 분명히 연애도 줄리안하고 싶고 결혼도 줄리안하고 싶어요.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줄리안 씨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연애? 나와요. 어떤 친구는 연애를 선택했고 어떤 친구는 결혼을 선택했어요. 자, 두 친구가 본 게 뭐가 다를까요? 연애를 선택한 친구는 저는 리얼리스트라고 생각해요. 당장이 중요한 거죠. 당장 줄리안의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줄리안과의 결혼을 선택한 친구는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죠. 왜? 그 친구들은 줄리안의 미모뿐만 아니라 최근 뜨고 있는 줄리안의 경제력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애와 결혼의 차이들은 아주 간단하다. 연애는 여러분 누구나 잘생긴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은 꼭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연애할래 그러면 무조건 이쁜 애죠. 근데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조금 바뀝니다. 참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내 엄마의 며느리로서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가 같이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어머니가 될 거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래라고 표현할. 수능 볼 때 관은 과목이 있어요. 뭐하고 뭐 봐요, 기본적으로? 그럼 수학하고 영어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 방금 주제를 생각해야죠. 수학은 현재예요. 수학은 오로지 수능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서 혹시 수능 끝나고 대학 가서 미적분 다시 한번 해볼까? 미적분 동아리 만들어야겠어. 이런 친구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대학을 가서도 영어는 동아리를 만들고 공부를 합니다. 그게 경제예요. 경제는 현재가 아니라 우리 경제 미래다. 가방하고 주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미래. 그렇죠. 어느 게 미래예요? 자, 무슨 소리냐? 어떤 가방이 좋아요?
명품, 지금 좋은 가방. 여러분 주식회사를 갖다 우리가 증권을 살 때 우리는 그때는 어떤 회사의 그 회사의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삽니다. 우리 제조업 큰 업체들보다 어떨 때 보면 벤처기업이 주가가 훨씬 더 높죠. 대기업이 더 많이 벌지만 우리는 벤처기업 주가가 더 비싸도 삽니다. 왜? 미래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유명한 부자죠. 저 사람 이름 뭐예요? 다 아네. 우리 버핏이 무슨 투자한다 그러냐면은 가치 투자한다 그래요. 가격은 어떤 의미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버핏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현재가 아니라 우리 무엇이다? 미래다. 우리가 줄량을 보고 내가 사귈 때도 연애는 무조건 하지만 결혼은 고려. 자, 옆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경제를 모르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용감해진다. 두 번째 여유가 많아지고 세 번째 시커매진다. 네이버 딱 치면 나오는 게 저게 나와요. 인터넷으로 치면 연애, 스포츠, 경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어디만 들어가죠? 연애!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 연예인의 발뒤꿈치에 난 상처조차도 공감할 수 있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갖고 살아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애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별명이 있어요. 경제학을 뭐라 그러냐면 학문의 여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왕, 그냥 왕도 아니라 여왕이에요. 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란을 갖다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연애란을 보는 시간에 일정 부분을 경제에 투자를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경제를 모르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왜 용감해져요? 무식하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넘어간다고요. 코피 왜 흘려? 이러지 마시고 농담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유가 많아진다. 왜 여유가 많아지겠어요? 자, 최근 드라마 미생이란 드라마 보셨죠? 자, 그 친구들이 입사하기 위해서 뭐를 쌓아요? 스펙을 쌓죠. 스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미생 드라마가 취업해서 영어 쓰는 직원 보셨어요? 대외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영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지식은 영원합니다. 경제는 입시, 입사 그리고 평생 필요한 과목이에요. 사트가 삼성 시험 문제거든요. 1년에 삼성 시험 몇 명 볼 것 같아요? 네, 10만 명이 봅니다. 네. 우리 수능을 50만 명이 보죠. 삼성 시험을 10만 명이 봐요. 네, 10만 명이 봤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경제 모르면 나갈 수가 없죠. 나중에 경제 공부 따로 할 때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자, 맨 마지막 시커매진다. 왜 시커매진다? 모르면 당해요. 자, 우리 저게 저축은행 사태라는 겁니다. 저축은행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일반적인 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어요? 저축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어요? 자, 일반 은행이 훨씬 더 안전하지만 저축은행에다 저금하면 좋은 점이 있죠. 뭘 더 주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다 저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축은행이 도산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저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저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이 망하더라도 한 은행에 5천만 원씩은 다 정부가 보상을 해줘요. 그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축은행에다가 5천만 원 넣어놨어요. 저축은행 망해도 나는 뭐 하죠? 상관없어요. 정부가 보상해 주니까. 그럼 앞에서 데모하고 있던 분들은 뭘까요? 한 저축은행에 돈을 3억씩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단히 어리석은 게 왜? 우리나라 저축은행 수십 개 있습니다. 100개가량 있어요. 그러면 6개 저축은행에다가 5천만 원씩 넣어놨으면 아무 문제 없죠. 왜? 한 저축은행에다 5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속상하고 노후 자금을 잊어버리니까 속이 시커매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 실용학문이에요. 다른 학문과는 다르죠. 수학이라는 건 순수 이론 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수한 이론적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배움으로써 기본적인 사고력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을 배워요.
하지만 경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과목이죠. 우린 원시인이 아니라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자, 맨 마지막 가보면은 우리 카룬이라는 뱃사공이 나옵니다. 뭐 하는 친구죠? 뱃사공인데 그렇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이승에서 저승의 강까지 노를 저어주는 그게 뱃사공입니다. 근데 딱 보면은 그냥 저어주질 않아요. 그렇죠. 저 뱃사공조차도 코인, 동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엄마가. 우리 친구 보고 뭐라 그래요? 똔덩어리. 왜? 여러분을 낳아서 대학 진학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한국에서 평균 3억 2천. 자, 우리 뭐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라는 분야를 갖다가 단순하게 수학적이고 어렵다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속해 있고 그리고 꼭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만이 아니라 일상의 신문이라든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꾸 접하셨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최진기 선생님 강의 잘 들었죠? 우리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경제를 알아야 연애 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가슴이 확 와닿은 것 같아요. 모르셔도 잘하시잖아요. 몰라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콘서트 2부. 자, 우리 2부에서는요, 우리 경제학에 대한 큰 여러분과 일상과 관련된 자유롭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도 같이 들어가는 우리 토론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죠? 그럼요. 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글쎄요, 그냥 뭐 학생들이 왔으니까 학생들한테 맞는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 과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른들도 막상 얘기를 해보면 경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어렵게 여기게 됐을까? 첫 번째 경제를. 고등학생들이 안 하는 거는 입시에 경제가 없어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죠. 가슴 아파요. 맞아. 자, 근데 또 두 번째는 경제학자들 책임도 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새 이제 대학교 경제가 되면은 경제학이 이제 너무 수학에 가까워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 힘들어하는데 대학 가면 또 수학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경제나 경제학이라는 건 사실 출발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경제학자 뭐 아담 스미스도 언제 수학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 나갈 거고 그건 좀 어른들의 책임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솔직히 생각하면 경제는 그냥 어차피 인생의 어떤 한 흐름이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다가가면 좀 솔직히 다가가기 쉬운데 용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은 느낌 저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현상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최근에 석유 가격이 떨어집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인 중에서 지금 미국이 샌드오일 만들잖아요. 모래에서 석유를 갖다 개발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석유 공급량이 늘었어요. 근데 이때 되면은 석유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게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그러면 수요를 공급량을 줄여갖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사우디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급을 못 줄이고 사우디는 오히려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석유를 더 많이 팔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꽃값이 싸져요. 여러분 꽃값이 장미꽃 선물 쉬워져요. 왜? 꽃의 제일 원료가 뭘 것 같아요? 석유예요.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유값이 오르면 석탄값이 오르는 제1원인이 화해 농가가 석유 안 쓰고 석탄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딱 떨어지면 꽃값 이게 경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코스피 지수가 1910의 매도선에 다가와서 그 정도면 굉장히 쉬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읽는데 네. 기사와 관련된 거를 쭉 어려운 말만 쭉 하면 미국이 재정 절벽에 도달해서 셧다운이 시행되었다. 테이퍼링 시기는 언제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못 알아들어서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맞습니다. 전 더 어려워요. 벨기에에서는 경제 교육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간다는 게 참 신기했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벨기에에서는 저희는 가족끼리 약간 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약간 뭐 경제 같은 그런 돈 대한 뭐 뭐라고 하지 경제관. 건재관 같은 거 좀 키워내는 게 항상 가족의 몫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경제 같은 기자 같은 거 보면 뭔지도 모르겠고 한국말로 써 있으면 더 모르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는 학문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우리 일상과 관련돼 있고 우리 일상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벨기에에서 오신 우리 줄리앙 씨가 한국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경제 잘 모르긴 한데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 질문 하나 그래서 제가 준비 하나 해왔는데요. 사실 한국 명절 같은 날에 가면 이렇게 용돈 받고 나서 주로 엄마가 앞에서 가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벨기에에서는 되게 냉정하게 그런 건 없는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던졌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 집에서 이 경제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집에서 셉니다. 집에 엄마가 센 것 같아요, 아빠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장이에요, 아빠. 엄마가 대장이다, 엄마. 아니다, 우리 집은 아빠다. 진짜 엄마가 믿었어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야, 새 시대가 아직 그렇게 변하진 않았네요. 벨기에도 그래요. 벨기에도. 저희 아빠가 항상 경제를 맡으셨고요. 어머니는 그런 것 좀 많이 관심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남자가 좀 더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가 더 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여자와 아줌마는 다르다 뭐 이런. 예, 약간 자동적으로 갑자기 밤마무리가 돼가면서 약간 변신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한국 사회 아주 특수한 현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권이라는 거는 돈을 번 사람이 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따로따로 갖고 있고. 근데 한국은 좀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이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별로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이 생기면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게 사실은 또 경제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수학적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용돈, 설날이 좋아요, 추석이 좋아요? 추석은 송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날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 벌써 경제학적인 거예요. 왜? 경제학의 핵심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서 어퍼만 지면 돼요. 어퍼만 지면 갑자기 평상시 못 보던 게 들어와요. 심사임당이 내 손에 웬일이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적 행위고 부모는 왜 불만이냐면요. 왜? 여러분은 받았지만 자기는 지출했거든요. 이 지출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적 이해 충돌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자유권 쟁탈 투쟁을 벌여야죠. 얘를 단식으로 맞습시다. 벨기에에서는 그 자기가 자기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교육을 집에서도 그렇게 시키나요? 아니면? 저희는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독립심을 되게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릴 땐 통장 만들어줘요. 그럼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엄마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 돈인 거고. 그리고 제가 한국 왔을 때 이렇게 보증금 내야 됐을 때 솔직히 조금 큰 금액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조금만 먼저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도 없어가지고 누나한테 부탁해서 누나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누나한테 갚고 내가 엄마한테 갚고 그러니까 주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확실하게 냉정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공부할 때까지는 받는 경우도 그래도 있긴 하죠. 알바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그 줄리안 씨랑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학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벨기에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벨기에에서는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교육비 자체가 절감되니까 지출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세뱃돈으로 아이가 간만에 돈을 벌어오면 저거라도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였구나. 경제 어릴 때부터 배워야 그쵸. 돈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고 그렇죠. 되게 좋은 거네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냉철하게. 이렇게 불어로 속담이 있어요. 좋은 돈 관계가 좋은 친구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냉정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함부로 돈 빌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평생 못 볼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경제와 관련된 질문들 몇 분만 좀 한번 해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저기요. 네. 동양이랑 서양이랑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동양과 서양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가 워낙 생산이 안 되는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해외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거 좀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인데 환율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물가에 오르고 내리는 기본적인 원인들은 각 나라별로 다 비슷해요. 예. 자, 아까 저기 학생분. 우리 학생. 벨기에가 그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복지할 때 국민들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많이 안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벨기에 그래도 행복 지수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도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죠. 왜냐면 제가 혹시 이 정도의 월급 받으면 한 300만 원이라도 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제가 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부자 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간층까지 갈 수 있는 약간 보증 준다니까요. 다들 비슷비슷하되 누가 갑자기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한국은 훨씬 더 갑자기 승진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기회가 많은 것 같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혜택 받는 것 같은데 벨기에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경제는 따뜻한 학문이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복지국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건 필요한 거고, 근데 복지의 세금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를 갖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해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줄리앙 씨 오늘 어땠어요, 느낌이? 솔직히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아까 한국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런 거 필요한데 나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 같은 거 갖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정말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융성해지고 풍족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에 조금씩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된 게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같고요. 후원해주신 기획재정부와 연합 인포맥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좋아요 언제나 날 웃게 해주는 그대가 너무 좋아요 언제라도 내게 희망이 돼줄 그대 좋아요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오후 참 행복하죠 함께 반복됐다 불난 하루마저 그대에게 난 웃음이 나요 좋아요 너무나 사랑해 그대 항상 힘이 되죠 고마워 그대 사랑의 매 순간 그리워 그대 웃어줘 힘들 때 나에게 기회 나를